미국은 이미 마음먹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학교 목도를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놈이 시비를 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어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깨빵을 푹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빵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뭐야 왜 이래? 그럼 어깨빵 친 쪽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잖아. 뭐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우당탕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중국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도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식민지를 일본에게 뺏긴 셈이었죠. 자,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다가 일본이 탈탈탈탈 털리고 끝나죠. 일본이 베트남을 차지하고 있다가 떠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때요? 맨 처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프랑스도 떠났고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독립이죠. 우리 베트남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의 프랑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 때문에 잠깐 떠나 있었던 거야. 베트남은 우리가 이미 침발라놨어. 다시 우리 땅이지.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베트남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야, 일본한테도 져서 빤스런한 놈이 일본이 이제 갔다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해? 왕노릇을 하려고 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전면적인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 독립을 이끈 유명한 사람이 바로 호찌민, 베트남의 국부죠. 전체적인 전력은 물론 프랑스군이 강했죠. 무기도 압도적이고 정규군이고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 기세도 좋고. 그래서 베트남은 정면 충돌은 무리니까 막 숲에 숨어서 베트콩처럼 게릴라 전략을 짭니다. 어쨌든 호찌민이 프랑스군을 박살내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도 없고 일본도 없고 외부 세력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진정한 베트남 통일 국가를 세울 기회가 된 거예요.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겠어요? 호찌민. 근데 호찌민은 누구야? 바로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 미국이 저기 멀리서 쓱 호찌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극에 달았던 시기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의 틈을 봐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려고 막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프랑스가 쫓겨나더니 이제 공산주의자 호찌민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더 내려오는 거를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응오딘 지엠이라는 친미파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 바람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냐?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때 호찌민이 거의 권력을 잡았을 시기에 미국이 응오딘 지엠에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딱 불러오더니 야 지엠아 너 일로 와봐.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해. 근데 넌 좀 특별한 녀석인 것 같아서 내가 특별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너는 진짜 잘할 거야. 넌 대통령 감이야. 너 이참에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응오딘 GM이 그 말을 듣더니 감동을 먹는 거예요. 오, 미국이 날 이렇게 인정하다니. 난 역시 난 놈이야. 내가 이 책임을 지겠어. 이러면서 오케이 베트남 대통령 수락. 이래서 베트남 남쪽을 똑 잘라서 이 지역의 대통령을 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미국이 계획이 좋았죠. 북쪽은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라 어쩔 수 없지만 남쪽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 뭔가 자유진영으로 냅두는 게 그래도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미국의 계획이 좋았어요. 베트남을 적당히 분할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이 대통령으로 바지로 세운 이 응오딘 GM이란 녀석이 너무 멍청해. 대통령 감이 안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 응오딘 GM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GM이 제가 대통령이라고? 야, 내가 발로 해도 저런 대통령은 하겠다. 야, 이씨 이참에 어떻게? 총칼 들고 빵빵빵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쿠데타로 일으킨 그 녀석을 보면서 다른 놈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쟤 찐따잖아. 근데 총칼 몇 번 휘둘러더니 대통령이 됐어? 야, 씨, 나도 하겠다. 나도 빵빵빵 이렇게 쿠데타하고 다시 대통령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이 뒤집히면서 남베트남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북베트남까지는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로 냅두고 남쪽은 자유주의 진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북쪽의 호찌민은 굉장히 안정적인 정권이 세워졌는데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지역은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북쪽은 안정돼 있고 남쪽은 혼란스러우면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남쪽을 다 먹어버리고 결국 베트남이 공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찐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미국이 베트남 남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엄청나게 파병을 해서 군대 숫자를 늘립니다. 미군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베트남이 좀 더워요. 엄청 덥잖아요. 이 찜통 더위에 주둔해 있으려니까 미군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북쪽에 빨갱이 놈들 때문에 내가 이 맨 개고생이냐?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북쪽의 빨갱이들 때문 아니야? 야, 가만 보니까 베트남 남쪽에 이제 파병한 미군 숫자도 꽤 많이 늘었어요. 이왕 이렇게 남쪽에 앉아서 개고생할 거면 이왕 어떻게? 북쪽에 쳐들어가서 전쟁이라도 해서 다 먹어버리자. 그러면 전쟁도 끝나고 개고생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북베트남을 다 먹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베트남을 먹어버리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바로 명분이 필요하죠. 미군은 어떻게 명분을 만들까요? 미국은 이미 마음 먹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학교 복도를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놈이 시비를 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어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깨빵을 푹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빵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뭐야 왜 이래? 그럼 어깨빵 친 쪽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잖아. 뭐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우당탕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다시 어깨빵을 깊숙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나뉘거든요. 여기가 국경선인데 미국의 이 어깨빵 집어넣는 것이 통킹만 요 별표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깊숙한 곳까지 배를 보내서 깔짝깔짝 정찰을 하는 척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시비를 거니까 베트남도 당연히 같이 배를 보내서 대응을 하겠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다가 미군이 여기 별표 친 통킹만에서 뭘 하나 빵 터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북베트남 빨갱이들이 미국을 공격했다. 야, 우리는 선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응징해야지. 이제 북베트남을 신속하게 공격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미국이 패배한 전쟁은 없었거든. 그러면서 프랑스 찐따들은 베트남에서 졌지. 야, 걔네들은 찐따야. 근데 우리 위대한 아메리카는 달라. 그렇게 순식간에 미국은 베트남으로 진격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트남 전쟁은 이전에 미국이 만난 전장터와는 완전 다른 딴판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죠.